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XSS를 맡게 된 박찬이라고 합니다. 제 자소서를 올려서 이제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S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도 하고 스크립팅이라고도 하는 그런 공격인데, 책을 보니까 되게 정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고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봤어요. 제가 이 자료는 저는 XS를 처음 공부해서 책 위주로 해서 좀 책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모르는 부분을 좀 외부 자료를 첨부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XS는 처음 보듯이 웹페이지의 입력 부분에 악성 스크립트를 넣어서 실행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됨으로써 악성 행위를 해서 그 이제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많이 발생하지만 DB스크립트, 액티브엑스에도 많이 실행된다고 해요.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 사용자는 이제 서버에게 홈페이지 PHP 문서를 요청하는데, 요청할 때는 HTTP get이나 포스트 방식을 하고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어떠한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 실행 결과 값을 HTML 아웃풋 값으로 다시 사용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가 입력한 값에 대한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입력값이 어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넣으면 결과값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공격 방식입니다. 일단 저희가 웹 모의 진단 쪽 일기니까 세 군데 정도 XSW, OWSP도 봤고요. 이쪽 참고하시면 영문으로 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아직 영적이 좀 딸려서. 일단 XS 종류로는 Doom XS, Reflect, Stored로 나뉘게 되는데, Doom XS가 제가 처음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Reflect랑 Stored 하고 마지막에 Doom로 갈게요. 첫 번째 Reflect XS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가 웹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페이지에 적용 및 바로 실행되는 그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런 값을 가지게 돼요. 파라미터 값 다음에 스크립트 코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여기에는 제가 얼러트라고 경고창을 뜨겠지만 여기 실제로는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악성 행위를 하는 코드가 들어갈 거고, 이와 같은 문서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뜨게 되는데, 실제 공격에서는 경고창 안 뜨고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로채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소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공격이 파라미터 값을 통해서 바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보통 어떠한 검색창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로 쓰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리플렉트 XS 공격 단계는 공격자는 먼저 공격 대상의 XSS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입력 값에 대한. 그래서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악성 URL을 생성하고요. 그래서 공격자는 악성 URL을 각종 매체에 유포를 해요. 요즘에는 APT 공격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 대상 사람을 목표로 해서 어떤 기업이나 사람 목표로 해서 메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 URL을 실행시키지 않는데 그 URL을 실행시키면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면 바로 공격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해당 사이트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들은 그 사용자는 모르게 공격자에게 오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그림이 없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그림을 넣어봤어요. 이거 나중에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플렉트 방식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웹 스캐너를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블라인드 인젝션과 비슷하게 막 넣어보는 값과 입력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 삽입은 이건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HTTP 리퀘스트 헤더 필드에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프로시 툴을 사용해서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방식은 스토어드 방식인데, 스토어드가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시키고, 그러면 약간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해서 관심을 끄는 거죠. 이 게시글에 꼭 읽어주세요. 뭐 연예인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누구나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클릭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는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됨으로써 그 글을 열람한 사용자의 정보를 공격자는 얻어오게 되는 거죠. 좀 더 보시면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가 DB에 저장이 되고 다른 사용자가 해당 값을 추출하는 경우 발생하고 게시판에 스크립트 문자열을 삽입하고 저장 후 또 그 글을 볼시 열람합니다. 그래서 스토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많은 방문수가 많은 사이트에 적합하고요. 대부분의 이런 사이트는 일단 안 되지만 이게 거의 스토어드의 필수죠. 방문자 수가 많이 없으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둠 XS 공격인데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이제 HTML 및 XML 문서에 대한 표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XML 인젝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HTML 언어는 지금 보듯이 HTML과 HTML로 끝나면서 헤드와 헤드, 타이틀과 타이틀, 바디와 바디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최상위 노드와 노드로 나뉩니다. 루트 노드를 HTM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헤드 노드는 타이틀 노드는 헤드 노드에 속해 있고 H1 노드, P 노드는 바디 노드에 속해 있다고 이렇게 이게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둠 공격은 2005년에 발견을 하였고 이제 XS가 오래됐었는데 둠 공격으로 인해서 조금 둠 공격은 일단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위에 보시는 리플렉트랑 스토어드 같은 경우는 서버를 거쳐서 리플렉트 같은 경우는 서버의 그 결과 값을 통해서 값을 확인하는 거고 스토어드 같은 경우는 서버에 저장된 값을 사용자가 봄으로써 이제 하는 건데 둠 같은 경우는 보이듯이 이제 목표가 사용자 측이에요. 사용자 측의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을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소스가 잠시만요. 좀 보이시나? HTML 페이지를 구문 분석할 때마다 공격 스크립트가 중생성이 일부러 실행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서버에서 요청한 이렇게 서버에서 제공하는 HTML 파일 안에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와 HTML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스크립트를 넣는 건데 책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러한 코드가 나옵니다. 이제 이 값을 통해서 id 값에 접근을 하고요. 이제 drb 태그라는 노드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얼러트를 통해서 이 값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id 값을 출력을 하게 합니다. 이게 둠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인데요. 보시면 서버와 관계없이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거고 공격자는 피해자한테 바로 그냥 어떠한 파일을 URL이 담겨있는 HTML 파일이라든지 CSS 파일을 주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는 그것만 실행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코드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죠. 예, 이 같은 둠 방식에는 이제 위험한 입력 처리와 출력 처리가 여러 개 담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입력 처리에 이와 같은 4가지 오브젝트를 쓰고 그 안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넣고 실행을 시키면 공격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처리에 사용되는 이 2가지 값과 이제 속성 값을 이용한 HTML 소스를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또한 둠 공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네, 또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제가 참고한 게 문서인데 일반적으로 둠 기반 취약점이 있는 그런 브라우저를 대상해서 URL을 보내게 되면 이와 같은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도큐먼트 URL 인덱스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 값을 불러오게 돼요. 그러면 굳이 서버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값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넣음으로써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임 변수 아래에 이제 아래 같은 값을 넣으면 보통은 이런 값이 정상인데 이제 이러한 스크립트 값을 넣어도 알러트 스크립트 값을 넣어도 굳이 서버를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공격 방식이고요. 이제 공격 종류에는 이 3가지가 있고 XS 공격에는 여러가지 패턴이 있어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발생하게 한다거나 아이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터넷 창을 연다거나 그 다음에 미디어, 오브젝트와 엠베드
embedded 오브젝트를 통해서 어떤 문서들을 이미지나 다른 객체들을 불러온다는 거나 다른 HTML을 연결할 수도 있고 메타 태그를 통해서 다른 URL로 이동합니다. 이 URL을 이동함으로써 어떤 다른 사이트를 이동할 수가 있고요. 피싱 사이트로 같은 것도 이동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악성 정보가 담겨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총 10가지 정도 되는 최근 10가지 정도 되는 이렇게 공격 패턴이 있는데 이외에도 아까 보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V나 CWA 같은 데 가시면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XS에서 공격의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쿠키 정보와 세션 아이디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제 다들 쿠키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웹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세션 아이디와 쿠키가 가지고 있으면 그 XS의 도큐먼트 쿠키라는 어떤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값을 통해서 쿠키를 빼내오고 그 쿠키 값을 공격자한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쿠키를 이용해서 그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자는 XSS 취약점이 있는 웹서버에 코드를 포함시켜 놓고 다른 사용자가 그것을 실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제로데이나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통해서 사용자 시스템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악성 코드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프레임이나 메타나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URL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사이트로 리다이렉트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제 생각인데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QL 인젝션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HTTP 헤더에 레퍼러 같은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악성 코드 3번에 보시는 악성 코드 부분에서 URL 클릭하도 유도하듯이 피싱 사이트 같은 그런 사이트 유도할 수도 있는 것도 공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실습이 있는데 네,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 테스트 배두고요. 화면을 좀 옮겨야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첫 번째 실습인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값을 넣는 부분이 어떤 폼, 입력 폼이라고 하거든요. 이 입력 폼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스크립트 알락트 테스트 고를 누르면 코스트 확인했었는데 처음에는 사이트를 좀 옮기도록 할게요. 웹코트로 옮겨봤어요. 얘와 같은 일단 SQL 인젝션에는 싱글 커트를 넣잖아요. XSS에서는
이제 스크립트에 얼러트를 넣어봅니다. 이제 경고창이 뜨냐 안 뜨냐,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인데, 이와 같이 경고창이 뜨면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2차적으로 공격을 해요. 지금 같은 건 그냥 공격이 될 수가 있다는 확인 정도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는 이건가? 네, 쿠키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다음 실습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단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바로 넣었을 경우, 서치를 했을 경우 바로 창이 뜨는 공격 방식이 아까 리플렉트 반사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리플렉트 방식 중에 하나가 또 파라미터 값에 바로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송할 파라미터 값을 name이란 값을 전송할 텐데, 이제 그 값을 스크립트를 쓰고 전송을 하게 되면 또 이와 같이 서버에서는 이러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리플렉트 방법의 두 번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그 HTML 문구를 통해서 바포스 포지션과 이런 도큐먼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값들을 통해서 이 파라미터 값을 저희가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고 테스트를 하면 공격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원래는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서버 전송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제 여기 어떠한 소스를 통해서 오브젝트 함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책에 나오는 이제 195쪽 같은 경우,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가정이 안 넣었습니다. 이제 어떤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씩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거 꼭 해보셔야 할 거고요. 이게 웹코드가 원래 워게임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나오는 둠 액세스를 누른 방법인데, 이거는 해보셔야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스토어드 같은 경우인데, 이제 웹코드에 이제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를 통해서 제가 글을 올리고
to 어드민 했으니까 딴 거예요. to 루트 하겠게요. 여기에 이제 메시지 내용에 공격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윈도우 로케이션 시점 이제 이 부분은 저한테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PHP 지금 이 값을 통해서 쿠키를 넘기는 거거든요. 이 값은 지금 현재 사용자의 쿠키 값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다른 사용자가 이 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쿠키 값을 공격자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하고 작성하게 되면 일단 이 코드가 이거거든요. 로그 파일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날짜와 주소 그 다음에 정보들을 쿠키 정보들을 이 파일 안에 적용시키고 로케이션 헤더 값은 다음 이와 같은 이제 카페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냥 어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시판 그린 것처럼 마냥 흉내를 내는 거죠. 그 후 이제 서브밋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to 루트를 읽으면 우선 제 파라미터 값, 제 쿠키 값을 확인할게요. 제 쿠키 값은 이것입니다. 이것이고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이 쪽을 접속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접속을 했다 하고요. 치고 제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이동이 안 되네. 잠시만요. 이동이 안 되네. 이거 미리 했던 걸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 글을 읽었으면 이렇게 그냥 이동이 되는 글인 줄 알고 사람들은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악성 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접속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쿠키 값도 줘야 되는데 지금 쿠키 값이 아까 쿠키 값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됐었는데 다시 하니까 안 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쿠키 값을 보면 아까 지금 아까 그 로그 파일을 보게 되면 접속자에 관한 쿠키 값이 나오게 돼요. 이 쿠키 값을 지금 제가 접속했으니까 이 쿠키 값과 같게 되는데 거기 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쿡시를 통해서 쿠키 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방금 그 글을 읽은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만약 관리자면 땡큐고 그냥 사용자여도 마음대로 정보들을 키치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제 거를 세팅했기 때문에 똑같은 권한일 겁니다. 이제 실제로 해볼 사이트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연이 끝났고요,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되나?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도